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랍더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예. 오, 깔끔하다. 안 돼. 라떼. 라떼. 오. 아니 요즘 이렇게 하늘도 높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이러는데 요즘 뭐 어디 안 다녀요? 정답 청고마비 얘기죠.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 하늘은 높고 갑자기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요. 아, 동풍, 마하동풍인가? 아직 말이 살이 안 쪘는데. 아, 말이 살이 안 쪄. 아, 그거는 그거구나. 말이 살찌는 거. 아니 말은 살찌고 왜 넌 살 빠져? 난 프린세스니까. 아니, 근데 제 질문엔 답 아무도 안 했어요. 저는 요즘 저 가을에 제일 많이 다니는데 올림픽 공원이에요. 너무 좋다. 예뻐요. 거기 넓어가지고 사람이 많아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단풍 너무 예쁘고 진짜 맨날 가요. 그리고 요즘에 운전할 때 창문 열어놓고 에어컨 안 틀고 창문 열어놓고 탁 하면은 시원한 바람 때문에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뭐 요즘에 이게 그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잖아요. 이럴 때는 아내의 마음 속에서 놀다 와요. 자, 하여튼 어때? 날씨 좋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알았어요. 날씨 어때요? 알겠어. 그거 말고. 거기 말고 또 한 군데 제가 추천해 드리자면 저는 어디요? 여기를 꼭 추천합니다. 이번엔 찐으로 얘기해봐요. 어딘데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서울시 마포구 성암산로 76. 여길 가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기 놀러 갈 때가 제일 좋아요. 어디. 바로 YTN. YTN 본사 주소입니다. 우리도 언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난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너무 억울해. YTN 가을에만 놀러 가는 거 좋은 건 이거 1년 내내 놀러 가고 싶은 장소죠. 맞아, 일주일에 두 번씩은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엔돌핀이 돌더라고 YTN 오면. 나도 그래. 사장님 보고 계시죠? 얘 좀 잘해줘요.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나도 잘해줘. 아이 근데 서울에서 또 가장 인기 있는 장소 꼽으라고 한다면 이곳이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딘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힐링 명소. 어허. 어디죠? 모르세요? 남산. 도심? 모르겠어요? 아, 남산? 남산인가 보다. 어디지? 가로지르는 청계천입니다. 거기 있었네. 청계천 진짜 좋죠. 진짜 좋아요.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 청계천을 참 사랑해 주시는데 그동안 청계천에는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오늘은 뉴스와 함께 청계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와. 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바로 보실까요? 갈까요? VCR 스타트! 조용필이라는 귀감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오빠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근데 청계천 역사를 보는데 갑자기 조용필 선생님께서 나오셨네요. 야,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청계천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시청 앞 서울광장이 주말 밤 거대한 콘서트 무대가 됐습니다. 조용필 씨는 특히 5개월 뒤에 복원되는 청계천을 위해 자신이 만든 새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어두웠던 청계천이 사랑과 소망, 꿈을 담은 생명의 물길로 바뀌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와, 진짜 의미 있는 노래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의 본능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어라. 아! 죄송한데 그 외국 영화에 보면 이 에나벨이라고 그렇게 약간 되게 무서운 그 무서운 맞아. 인형 귀신 있잖아요. 되게 무서워서 이거 하는데 깜짝 놀랐네. 야 이거 시청자들 깜짝 놀라겠는데. 아, 여름 특집 때 했어요. 이거 하려면 여기 19금 딱지 붙이고 해야 돼요. 청계천이라는 노래 있는 줄 몰랐어요. 나도. 아니 뭐 알베르토까지 좋아하는 정말 뭐 국민 그럼요.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용필 씨가 청계천 복원을 축하하면서 반기면서 만든 노래가 바로 이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서울 한복판인 종로구와 중구의 경계를 흐르는 그런 하천이죠. 이젠 하루에 뭐 평균 4만 9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도심 속의 힐링 명소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과거에 아주 오랜 과거에 청계천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계천은 인왕산과 북악산 사이에서 발원해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개천. 청계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입니다. 1930년 하늘에서 내려다본 청계천입니다. 왼쪽 가운데서 위로 뻗은 물줄기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어우, 서울 같지 않네요. 맞네. 이거 서울이구나. 하천 옆으로 제방도로가 곱게 뻗어 있습니다. 서울 수복구 동대문 밖 청계천 편입니다. 멀리 동대문 지붕이 보입니다. 해방 직후에 청계천 주변은 피란민들하고 상경민들이 모여들면서 판자촌을 이루게 됐는데요. 50년대 이후 이천동을 비롯 청계천, 중랑천 등 철도 굴다리나 하천 지방에는 영세민들의 무허가 불량주택이 난립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됐다. 오, 저기가 청계천이라는 게 진짜 안 믿겨져요. 지금이랑 진짜 다른 모습이에요. 야, 70년대까지 청계천 인근에 지금 딱 보면 수상가옥처럼 생겼잖아요. 저런 그 판자촌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 산증인이시네요? 아니 그냥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예. 근데 문제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판자촌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오물들이 그대로 흘러들어서 청계천은 불결하고 더러운 공간으로 인식이 됐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희 때는 그 청계천 인근에 가면 솔직히 좀 악취가 났었어요. 역시 산증인. 아니 실제로 그 청계천 복원될 때 어른들께서는 그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저기 예전에는 말이야 냄새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불결한 청계천을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개천 위를 덮어서 가리는 복개 공사를 시작합니다. 청계천 덮개 공사. 우리의 수도 서울의 호화스러운 중심지대를 흐르고 있는 청계천을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지의 교통과 대지의 확장에 도움이 될 이 덮개 공사는 4291년 6월에 착해서 오는 11월 말에는 그 첫 단계로서 광교로부터 450m 지점까지가 완성될 것입니다. 서울시 건설국이 주관하는 이 공사에는 근 20만의 노동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시멘트와 자갈이 뭉쳐짐에 따라서 서울의 중심지는 새롭게 건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었지만 복개 공사를 통해서 청계천 주변 환경이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됐다고 합니다. 청계천 위로는 폭 50m의 큰 도로가 생기게 됐는데요. 1960년대 당시에는 이 정도로 넓은 도로는 이곳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복판을 동서로 흐르던 청계천을 덮기 시작한 지 만 4년 3개월 만에 광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콘크리트 도로가 완성되어 폭주하는 교통량을 절반쯤 소화시킬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지금 청계천 위에 덮은 모습이라는 거죠? 네. 아, 그럼 저 바닥 밑에는 청계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청계천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도 청계천 요 뒷전으로 보면 오래된 상점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아,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 이때 딱 이렇게 깔고 나서. 그 돈대문도 뭐 요즘 뭐 청계천 바로 옆이잖아요. 요즘 뭐 패션 상권으로 어마어마한데 그때 생겼겠죠? 그렇죠. 이 1세대 컴덕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세운상가도 있어요. 맞아요. 세운상가 있죠. 세운상가. 그 저기 빈센조에 나오잖아요. 드라마 빈센조에 네. 보면 그 모델로 나오거든요. 맞아. 그 세운상가도 이때 만들어진 이제 전자상가인데 대부분 복개공사 전에 노점상을 하던 상인분들이 이룬 그런 상가입니다. 예전에는 그 청계천 주변에 상가만 가면 정말 없는 게 없었습니다. 맞아. 야, 청계천 한 바퀴 돌면 온 세계를 한 바퀴 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탱크도 만든다는 얘기도 맞아,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많아. 아, 청계천에서요? 네. 탱크 만들 수 부품 다 있대. 판다고. 그 정도로 없는 게 없다. 뭐 그런 얘기였는데 뭐 지금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 국내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또 뭐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저 반대편에서 갑자기 물건이 날아오고 이렇게 직구도 쇼핑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7, 80년대만 해도 그런 것들 구하려고 하면 청계천 가야만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그쪽에 쓱 걸어가다가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19금 비디오 테이프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예. 껍데기는 이제 만화 왕국인데, 네, 그렇습니다. 집에 가서 동물들이 만화 있나요? 왕국이 아니었지. 아, 정말로 저는 이제 원래 사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 뭔데요, 아저씨가 뭔데요? 쓱 부르대요. 너 테이프 사러 왔지? 그러니까 예.
얼마예요? 그래 5,000원. 예, 재밌게 봐. 그래서 딱 파 집에 와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였는데 전원 일기가 나와가지고 예, 반대로 속았네. 예, 너무 행복했다고. 행복하죠. 예,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다고. 그럼요. 자, 이렇게 시민들의 일터이자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청계천 일대가요,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고가도로가 건설된 건데요. 당시 현장 또 뉴스로 함께 만나보시죠. 수도 서울의 교통난 완화를 위한 고가도로 공사 현황입니다. 이 고가도로는 마포구 아현동 근교에서부터 교통이 번잡한 청계천로를 새로 질러 청량리를 통해 뻗쳐질 것인데 지금 24시간의 철야 공사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거 타고 많이 다녔죠. 청계천 고가도로 공사는 육교의 다리가 청계천 하천 중심부 밑에 깊이 파묻혀야 되기 때문에 토건업 공사 가운데서도 특히 난공사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기술진으로 무난히 그 기초 공사를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이야 여기저기 큰 공사 현장을 자주 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공사 규모라 자부심이 대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시에 청계 고가도로가 뭐 산업화의 상징이자 또 교통난 완화의 해결책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고가도로가 완성되면 지금 택시로 20분이 걸리는 아현동 청량리가는 단 6, 7분이면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이렇게 보니까 규모가 진짜 엄청나네요. 이 청계 고가도로는 1976년에 완공이 됐는데 원래는 3일 고가도로로 불리다가 1984년에 그 이름이 청계 고가도로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은 청계 고가도로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네. 야, 이게 저도 예전에는 그 도로로 자주 다녔는데요. 2006년에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사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저거 철거하는 날 행사를 제가 사회를 봤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예, 그때 이제 청계천이 드디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되게 이쪽에서는 시위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또 뭐 축하하고 있고 근데 되게 만감이 교차했던 그런 추억이 있었던 장소니까 거기서 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인분들의 그 아픈 곳도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행사 사회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뭐 청계 고가도로는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은 없죠. 저는 이제 한국에 2007년에 왔는데 그때 기억나는 거 오자마자 와이프가 저를 데리고 거기 청계천에서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축제 보러 가는데 정말 생겼을 때 첫 모습이었죠. 그렇죠. 이 청계 고가도로가 노후화가 되면서 매년 보수 비용이 9억 원 이상 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도 비용이고 또 안전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청계천의 상태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커지게 되면서 결국은 철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청계천 복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기 시작해요. 600년 전 조선 태종 당시 준설된 청계천이 지난 5, 60년대에 복개된 뒤 그 위로 놓인 고가도로는 한때 근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른 뒤 고가도로가 노후화되고 청계천 주변이 슬럼화되면서 본격적인 복원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청계천 주변 상가들이 하나둘 막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알베르토 고향이 베네치아잖아요. 맞아. 베네치아도 물의 도시인데 그러네요. 혹시 이렇게 크고 작은 하천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편이에요? 근데 이 베네치아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바다 위에 만들었던 도시니까 아예 도시 없었고 이제 바다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또 이제 하천들이 많잖아요. 그 덥게 콘서트된 하천 52개예요. 진짜요? 네, 근데 최근에 한 건 이거 대부분 17세기라 18세기에 썼는데 그래도 옛날에 또 우리 또 그렇게 많이 했죠. 아무래도 그렇게 뭐 냄새도 나고 아니면 도로 필요할 때 많이 교통 했고. 때문에. 근데 약간 언제나 문제 있는 게 사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덥게 특히 서울 중심이잖아요. 네. 덥게 공사할 때 문화재도 많이 사실 아마 없어졌을 텐데 어땠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청계천 복개공사 때 그대로 붙인 문화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도로 아래 청계천의 모습은 어땠을지 뉴스를 통해서 만나보시죠. 조선 최초의 돌다리이자 규모나 기능 면에서 조선 제1의 다리였던 광통교.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다리 밟기 놀이를 하던 사람들로 가득 찼던 광통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광통교는 위치를 옮기지 않은 채 종로구 설인동 청계천 도로 땅 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난 58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상부 난간과 분리돼 하부만 도로를 지탱하는 교각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저 아래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되게 소중한 문화재인데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묻혀 있었네요. 이야, 저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재가 저 하수도 안에 있었다니. 이 말도 안 돼. 어떡해. 광통교의 하부는 기자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마름모골 모양의 8개의 석주로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길이 13m, 폭 15m의 광통교의 남쪽 방향 석주 3개의 아랫부분에는 조선시대 청계천을 준설한 해인 기사, 경진, 계산현을 표시한 간지가 새겨져 있어 한양의 다리 중 광통교가 중심다리였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한양 내 86개 다리 가운데 으뜸이었던 광통교. 정월 대보름달이 환하게 비칠 때 애군을 쫓는 답교 노래를 하기 위해 다시 모여들 시민들을 기다리며 지금은 밀려드는 하수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제 서울시가 6km에 이르는 청계천 복개 구간을 복원하기로 결정합니다. 개통 34년 만에 이제는 도로의 역할을 다한 고가도로 구조물이 전기톱날에 떡 썰리듯 잘려나갑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고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물길을 세로내는 대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가도로가 없어지면 차가 엄청 막히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청계천이여, 천년 미래를 살아갈 내 이름으로 오늘 새 생명의 역사를 다시 시작한다. 이제는 텅 빈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고가도로를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감회와 기대가 교차하는 표정입니다. 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이 취재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네요.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맞아요.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의 주요 교통망 하나가 좀 사라지는 셈이다 보니까 이 청계 고가도로가 철거되면서 우려하던 교통 대란도 벌어졌습니다. 기다리고 멈춰서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난 출근길. 청계고가 진입이 금지된 첫날 시내 교통 흐름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청계고가 주변을 채운 차량들은 움직일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늦으면 손님들이 또 뭐라 그러지. 벌어지는 수가 있거든, 앞차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전부 다 걱정돼가지고 우회도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늘 차가 덜 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린 우회도로는 청계고가 주변보다 더 막혔습니다. 도로 체증을 피한다고 지하철을 택해도 혼잡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업까지 겹쳐 출근 시간은 평소보다 2배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정도가 이거 뭐 바지가 다 벗겨졌어요. 바지가. 아니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지가 벗겨졌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설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건 본인이 스스로 벗은 것 같은데. 총 길이 5.86km의 청계고가 진출입로가 막힌 첫날. 도심 출근길도 꽉 막혔습니다. 이렇게 청계천은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서 2년 3개월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2005년 10월 1일 오후 6시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물놀이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도심 속에서 물에 발 담그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청계천의 모습. 청계천이네. 청계천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둘째 날. 시원한 물에 발이라도 한번 담가보려는 시민들로 청계천 주변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얘랑요 물속에서 놀 적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놀아보니까요.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 청계천을 반기는 시민들의 마라톤 대회. 출발 신호에 맞춰 한층 상큼해진 서울 도심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청계천 처음 개통하는 날이니까 뛰고 싶어서요. 뛰어보시니까 어때요? 네, 지금 흥겨워요. 지금 뛰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47년 만에 시민들 곁으로 돌아온 청계천. 매연과 소음은 사라지고 싱그러운 하늘과 시원한 물소리가 도심에 가득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이렇게 복원된 청계천의 물줄기가 총 5.8k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증. 청계천의 물은 과연 어디서 올까? 혹시 알고 계세요? 하천의 물은 원래 산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산에서 올까요? 설악산? 설악산이요? 아닌가? 야, 대단한 하천이에요. 북한산 아니에요? 북한산? 이 청계천은요, 정화 처리된 한강 물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합쳐진 것으로 이 하루에 흐르는 물의 양이 12만 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야, 12만 톤. 진짜 엄청나네요. 그렇게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주니까 청계천을 산책하면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요즘에 이제 좀 가끔 그런 대리만족이라고 그럴까요?
시원하게 콸콸콸 흐르니까 아 정말 보면서 콸콸콸 예. 근데 사실 기분이 좋은 거죠. 맞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힐링이 되고 또 맞아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정말 자연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대리만족이 되고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청계천 근처에 회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다 깨고 점심 때쯤에 거의 지나가 보면 보여요. 직장인들이 다 잠깐 점심 먹고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진짜 힐링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 대도시 중심에 이렇게 하천이 있다는 게 너무 예뻐요, 진짜. 맞습니다. 자, 이렇게 청계천은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순기능도 합니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환경적 가치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관련 리포트 만나보시죠. 청둥오리 한 쌍이 유유히 떠다닙니다. 물속에서는 잉어들이 떼를 지어 논일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복원된 청계천이 이처럼 생물들의 새로운 서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나중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보면 교육에도 도움될 것 같고 아이들이 매우 신기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복개됐을 때 차량이 다니고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너무 맑고 공기가 너무 좋고 물 내려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복원 전에는 청계천 지역 기온이 서울 평균 기온보다 2.2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복원 후에는 평균 기온보다 1.3도 낮아져 도심의 열섬 현상이 약화됐습니다. 열섬 현상이 약화되고 청계천이 바람길 역할을 하면서 도심 환경이 좋아져 청둥오리와 두꺼비, 제비, 족제비가 청계천에 나타나는 등 생태계가 복원되는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면요, 이렇게 외가리가 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아니, 최근에 저도 들었어요. 그 청계천이 명물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15마리 정도가 실제로 뭐 텃새처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야, 외가리가 이게 아무래도 먹이가 풍부하니까 정착을 했나 봐요. 야, 외가리 입장에선 정말 좋은 건데 물고기 입장에선 그렇죠. 어슴푸레하게 청계천에 어둠이 내리자 가지각색으로 분장한 시민들의 행렬이 광통교를 지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은 물론 장수들의 모습과 희다리 광대에 이르기까지 다리 위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한데 어우러집니다. 다리밟기는 새해 초에 자신의 나이만큼 다리를 밟으면 그해 다리에 병이 들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믿음에서 유래한 풍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청계천 바로 옆에서 푸드트럭 같은 데서 뭐 먹었던 생각도 기억도 나요. 저 그런 데 많이 가봤어요. 행사에. 청계천 광통교와 수표교는 조선시대 서울에서 가장 많이 다리밟기를 하던 장소. 당시에는 다리를 많이 지날수록 좋다고 해서 사흘간에 걸쳐 성 안에 있는 모든 다리를 밟고 지났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인이 다 행복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에 두 번 뜨는 게 킬링 포인트네. 아, 그리고 청계천은 사계절 내내 좋지만 특히 좋은 건 요즘 가을 같을 때 바람 선선하게 불고 청계천 이렇게 쫙 흐르고 있고, 그리고 또 가을만 되면 예전에는 등불 축제가 또 열려가지고 맞아.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맞아. 가을밤 청계천이 형형색색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중국 최고기의 변검을 표현한 화려한 전통 등에서 둘리나 손오공처럼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담은 등까지 모양도 각가집니다. 저것도 그때그때 바뀌어가지고 또 보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세계 곳곳의 관광 명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등도 색다른 볼거리입니다. 세계 20여 국에서 제작된 등 만여 개가 청계천 물줄기를 따라 아름답고 환한 빛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색 영롱한 등불을 배경으로 연인과 친구들은 추억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 위에 이렇게 예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유등을 보면서 오니까 다른 얘기거리도 생겨서 더 얘기를 많이 나눌 수도 있었고 볼거리도 되게 많이 생겨서 저 사랑이 싹 트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 되게 예쁘게 쳐다보시네. 그러니까. 사랑스럽게. 아, 예쁘다 생각해서. 예쁘니까요. 아, 그렇죠. 부러워요? 부러워요? 조용하게 공격을. 눈길을 사로잡는 청계천의 야경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初めて見たんですけれども、すごい色とりどりで綺麗で感動しました。 내일 저녁 청계천에서는 세계 등축제 점등식과 함께 50일 앞으로 다가온 한국 방문의 해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게 그 2010년, 2012년 한국 방문의 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벌써 10년이나 된 모습인데도 야, 마치 어제 같습니다.
너무 그립네요. 맞아요. 빨리 다시 축제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야. 자, 오늘 유튜브 사진관 요즘 같은 선선한 날씨에 가기 좋은 정말 좋은 그곳이죠. 청계천의 역사를 뉴스와 함께 만나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막 피어나면서 뭔가 좀 동심도 떠오르고 그리고 한번 또 다시 가보고 싶네요. 네, 저는 복개천일 때도 자주 가보고. 복개천. 오히려 복개천일 때 많이 가보고. 저 때는 많이 못 가봤는데 오히려 지금 아이들과 지금 가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특히 서울은 곳곳에 사실 역사 굉장히 길고 변화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진짜 사진관 덕분에 이 청계천의 역사 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청계천 역사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또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랜 세월 복개된 채 덮여 있었던 여러분의 추억을 복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능계 청계천 라떼 맛집 유튜브 사진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다시 돌아와 주실 거죠? 우리는 야, 청계천 가자. 형이 저기 그거 다 사줄게. 테이프부터 해가지고. 테이프요? 그러려면 그것도 사야 되는데 많이 넣었어. 스카치 테이프인데. 땡크 만들어주세요. 그 땡크 뭐 어떤 거 저기 자주포로 만들어줘? 네. 오케이. 자, 오케이. 너무나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프린세스가 오늘 주제 아닐까요? 공주. 갑자기요? 왜요? 왜냐면 나 오늘 되게 예쁜 거 같거든. 원래 예쁘잖아요. 몰라. 진짜 저 봐봐. 계세요. 저는 이제 원래 사본 적은 없는데 실제로 제 친구가 겪었던 일이에요. 아저씨가 쓱 부르대요. 너 테이프 사러 왔지? 그러니까 예. 얼마예요? 그래 5,000원. 재밌게 봐. 딱 봐. 집에 와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였는데 전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반대로 속았네. 네, 너무 행복했다고. 행복하죠.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났다고. 그럼요.